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예린입니다. 오늘 장에서야 드디어 좀 활짝 웃을 수 있었던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5가지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 0.63%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고객사 관련 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또 이와 별개로 10만 전자를 꿈꿨지만 무려 12곳의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 시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반대로 24.89%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동남부 항만 노동자들이 1977년 이후로 첫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미국 항만이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물류 대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재료가 언제까지 좋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0.8% 상승을 했는데요. 독일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시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면서 굉장히 고전을 겪었었는데요. 이번 보조금이 좋게 검토가 된다면 캐즘 돌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떨지 그 전망 OX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입니다. 4.25%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 네이버는 대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불리죠. 하지만 B컷에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센지랩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보안주들 지지부진했다면 오늘 시간외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를 했고요. 또 딥페이크 탐지 예산도 대폭으로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 센지랩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정규장에서도 좋은 흐름 확인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특별한 탑5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탑5가 끝난 뒤에는요, 특별한 포트 대결도 기다리고 있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 오늘은 두 종목씩 편입을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5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있죠. 가장 위에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STX 그린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그리고 시간 외에서 상승을 보였었던 센즈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다시 62,000원대에 안착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연일 들려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는 빨간불을 켜줬지만 삼성전자는 오늘도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그래도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보는지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O 중립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다 갈렸습니다. 일단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TSMC와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대만에서 아닙니다 하고 그냥 사실 돌려서 이야기한 거긴 한데 TSMC는 아니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따로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죠? 삼성전자 아직? 공보실에서 최근에 별다른 이야기 안 나와요. 대만에서 그 HBM과 관련된 뉴스 나와도 삼성전자 공보실 가만히 있잖아요. 요새 좀 이제 분위기 쇄신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럴 때가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참 많이 억울하기도 하죠. HBM과 관련된 수혜도 못 받고 그렇다고 D램 사이클로 지금 수혜도 강하게 못 받고 그대로 지금 밀려버린 수준인데 저는 6만 원 지금 6만 1,000원, 6만 2천 원 구간까지 왔다면은 네,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올해 그냥 나는 묵혀둘 거예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시기에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추가적인 낙폭에 대한 자리는 조금 더 열려 있긴 합니다만 굴지에 그래도 삼성이잖아요. 삼성이 너무 HBM 때문에 뒤처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에는 쫓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보이시긴 하는데 네. 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예요. 저는 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수물 1등, 시총 1위 종목인 만큼 지수물 선물에 대한 이 복합 다방면적인 영향이 언제나 가장 강합니다. 반도체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지수 대비해서 삼성전자 언더퍼폼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싸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주식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장점은 뭐다? 싸다는 겁니다. 더 할인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할인 끝났네 하는 순간에 빡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장기 투자 묻어도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삼성전자 지금쯤 접근하셔도 괜찮은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지수와 대비를 해봤을 때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로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묵혀둘 종목으로는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기존에 이제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AI 반도체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튀는 것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튀는 게 더 주가 변동성이 더 가파르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은 AI 반도체 쪽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수급을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올라갈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최근에 마이크로 목표 주가도 낮아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지금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물론 이게 현재가랑 기존 목표가랑 괴리율이 너무 커가지고 낮추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AI가 탑재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든지 PC가 생각보다 기대만큼은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뭐 예를 들면 D램이라든지 낸드 가격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폭이 좀 더디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사실 거라면 기존의 AI 반도체 대장주 위주로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굳이 사겠다 하면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삼성전자 X를 들어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사실은 우리 김병진 매니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할 말이 있다고 막 손을 드셨거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급하게 있으십니까? 네, 사실 좀 아쉬워가지고 네. 삼성전자를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70%를 점유를 하는 거의 뭐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성장성인 부분인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업종에 있는 삼성 계열사는 주가가 그냥 랠리를 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뭔가 가치주가 된 느낌이에요. 뭔가 HBM이라든가 뭐 AI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가 않고 이제 뭐 투자자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좀 몇 년만 더 이 성장성이 결여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 종목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차트를 혹시 한번 켜주실 수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지금 가장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55,000원 선 전에 지지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55,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작년에 올랐던 거 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가 가장 최악일 때 있죠.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로 아예 되돌아간다. 연봉으로 보면 아예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만 원 초반대에서 5만 원 후반대는 그래도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고, 좀 더 액티브적이고 뭔가 성장성이 뭐 많이 포함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뭐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근데 향후에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기재기를 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때는 다시 또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세 분 모두에게 각각 갈리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STX 그린로직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유일하게 20% 넘게 상승률을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해운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해운주 믿고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봐도 좋을지, 오늘 장에서 어쨌든 빨간불을 모두 켜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아닐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분위기 타셔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위기. 이게 사실상 중동 악재성 리스크로 올라간 거잖아요. 해운주들이. 근데 그 전까지 악재가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악재가 계속 산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자국 및 대피령 떨어졌다. 더 커진다. 얘기 나오니까 올라가는 건데 사실상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 악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위기를 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분위기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상 시장이 좀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뭔가 하락에 대해서 하락할 준비를 할 때 항상 이런 해운주들 같은 악재성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타는 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STX 그린로직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레바논 자국민 대피령이 떨어졌는데, 사실상 뭐 자국민 대피령 다음 단계는 대상안철수긴 합니다. 그거 나오면은 100%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아직 한 번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해운주, 이런 악재주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봐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악재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 가지 더 조범수 매니저님께 여쭤보자면, 해운주는 지금 시점에서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산주도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방산주도 워낙 잘 아시니까 방산주는 어떠십니까? 좋죠. 방산주 굳이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올라갔었던 게 패시브 자금 집행도 있었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도 있었는데 금리 인하까지 나온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밴드에다가 또 올려드릴게요. CTA 펀드 플로우라고 제가 항상 자주 보는 이 펀드 자금 흐름이 있어요. CTA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매수가 어디가 강하게 들어오냐면 구리가 다시 많이 강하게 들어온답니다. 구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구리하면 전선주들 말고 뭐 있어요? 방산주, 풍산.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원자재 쪽과 연관성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풍선 같은 종목들 반등세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요. 추가적으로 이 군비 확장세는 지금 아무리 봐도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요. 중동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도 군비 확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방산주들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눌릴 때가 기회다라는 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악재재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방산주는 오히려 눌릴 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운주를 포함해서 방산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에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우리 2차 전지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이유로는 독일 전기차 보조금 일부 부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캐즘 속에서도 담비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K배터리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불러일으켜질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게 봐도 좋은 건지, 그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내에서 탑픽으로 꼽아봐도 좋을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마지막에 의견을 좀 바꾸신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차트 자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로 바꿨었고, 뭐 아까 저도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소재 관련 종목들 좋게 봤는데 아까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그래도 간다라면 가장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오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워낙 또 특이점에서 크게 다뤘던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재 매니저님 방금 손 드신 건가요? 손을 이렇게 흔든 건데. 흔든 거예요? 전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네. 줄 알고 없으면 네, 없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됩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움직이지도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매일 눈으로 농담이고요. 하고 있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할 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CO2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독일 자동차, 전기차 이제 보조금 부활 가능성도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 CO2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내년도 매출의 이제 증가 폭이 최소 0.6%에서 최대 이제 한 10% 정도까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규제가 점점 더 이제 강화됐을 때에 본다면 실제로 판매량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수요로 봤을 때도 2023년도 대비해서 거의 53%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있기 때문에 2025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올해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2차 전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만큼 2차 전지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있길 바라봅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오늘 장에서 4.2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처럼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올해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 총괄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현재 지금 시점에서 실적과 업황에 대한 바닥 형성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아까 해줬던 코멘트처럼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혜주다라고도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은 OX 중에서 어떤 걸 들어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5535 나왔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X가 안 그러니까요. 되네요, 웬일로. 원래 조범수 매니저님 담당이 X 담당인데 그랬었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나온 종목들이 너무 다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요? 저는 네이버 이거 지금 사서 묵혀두면은 충분하게 이거 한 30만 원까지 가겠는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게 얼마요?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소개해 줄 때 네이버 금리 인하 수혜잖아요. 왜? 광고 주니까. 네. 근데 저는 왜 네이버가 그럼 지금 정말 바닥권이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은 앞으로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AI 그 얘기만 맨날 지금 1년 반 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광고 기업들이랍니다. 금리 인하하고 경기 좋아지면 더 광고 많이 들어오고 좋아지겠네요. 네, 그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네이버가 잘하는 게 뭡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AI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맞춤형 광고를 만들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그러면은 이 AI 이제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AI를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구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중 하나가 네이버라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스북, 메타. 저는 이쪽들을 봅니다. 왜? 데이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장 AI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잖아요. 제가 맨날 휴대폰 들면서 갤럭시 S24 울트라 최초 AI 폰 샀는데 판매가 잘 안 된답니다. 이번에 아이폰 16 나왔대요.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원이랍니다. 소비와 관련된 쪽이 지금 당장 비싼 이런 하드웨어들은 판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지금 뭐 다음보다 네이버가 훨씬 많이 쓰잖아요. 네. 요새 다음이라고 안 하죠? 저 뭐라고 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어쨌든, 아니에요? 네이버가 어쨌든 점유율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AI 덕분에 더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까지 안 살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강하게 저는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포트에 이런 종목 담아놓고 그냥 쭉 끌고 가시면은 계좌 든든하게 올려주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이버가 잘하면 30만 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현재 AI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센즈랩이고요. 오늘 장에서 4%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주면서 심지어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 외에서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당장 내일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짚어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X가 두 분, O가 한 분입니다. 먼저 김명진 매니저 O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상 아직 미 대선이 끝나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미 대선 전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들썩들썩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에서 또 좋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 종목이고요. 이 보안 관련된 이슈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오르는 종목인데 차트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고요. 지금 차트 가격 자리가 잘 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마감했다면 적어도 이제 내일 갭을 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듯한 그런 차트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총액도 1000억대의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종목들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센즈랩이 정말 딥페이크 관련돼서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이 필요한 분들이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을 뜨고 잘하면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또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차트 패턴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도 남아있고 여전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또 크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침을 갑자기... 갑자기 종목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센즈랩입니다. 네네. 그 보안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국내 관련 종목들 테마 이슈를 특성을 보시게 되면 아실 텐데 보안 관련 종목들은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아마 갭상승 많이 떠서 출발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뜰 때 말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을 보인 다음에 딥페이크 관련 이슈는 좀 꽤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대장주인 뭐 모니터랩이나 센즈랩 이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 보안주 일단은 오늘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일장에선 조금 조심해보자라고 갈리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센즈랩 의견이 갈렸던 만큼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탑5 5종목 다뤄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오늘 OX 어떤 성적을 받았을까요? 네,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봤고요. 센즈랩과 삼성전자는 단 한 분이 긍정적인 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두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 받아보면서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 상황은 어떤지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